얼마 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이 속해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를 했죠. 모두들 자중하라며 아직 정치머리 덜 든 대통령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당권 투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 홍 시장은 지금은 힘을 모아 정권의 기반을 닦을 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당 안팎에서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자칫 잘못하다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윤석열 정부가 덤태기 쓸 수 있고 또 170석의 거대 의석을 무기로 호심탐탐 윤 정부의 붕괴를 노리고 있는 야권의 움직임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할 여당이 권력 투쟁에 골몰하고 있으니 윤석열 정부도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자, 이 중심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좌파 성향 매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오늘 보도됐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나왔는데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얘기라기보다 정권 교체와 지방선거 압승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여러분 모두 데자뷰라는 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으로 경험한 것임에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경험을 해보았거나 보았던 경험이 있는 것처럼 이상한 느낌이나 환상을 데자뷰라고 하죠. 그런데 이 데자뷰라는 말이 요즘 정치권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지난 MB 정권과 오늘날 윤석열 정부가 비슷한 길을 걷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과거 MB 정부는 물가가 급등하는 경제 환경에서 집권했습니다. 취임 전인 2008년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9%였고 수입 물가는 9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21.2%를 기록했습니다. MB 정부가 취임한 2월은 3.6%, 한 달 후 3월엔 3.8%, 4월엔 4.1%, 5월엔 4.9%로 악화일로였고 급기야 7월엔 물가가 5.9%까지 치솟았습니다. 새처럼 뜨거운 민생고 와중에 MB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을 위해 4월 쇠고기 전면 개방 등 한미 쇠고기 2차 협상을 타결시켰고 이에 MBC PD 수첩의 선동으로 곧바로 촛불 시위가 이어졌죠. 이때부터 허니문 기간이고 뭐고 여야의 정쟁은 더욱 심화됐는데요. 상대당 정동영 후보를 역대급 표차로 물리친 자신감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불도저처럼 국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인사청문회도 안 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고 이에 야당은 크게 반발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당시 MB정부는 그해 9월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덮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복합적 위기를 또 맞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난 MB정부 초기 때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요. 조금 전 제가 MB정부 초기 그해 7월 물가가 5.9%까지 치솟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4%였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정치 상황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초반 상황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MB정부 출범 2달 후에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131석과 자유선진당 14석, 친박연대 6석 등 보수 진영이 국회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170석으로 입법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 과반의 위치에 있죠. 여당인 국민의힘은 115석에 불과한데 야당이 막아서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는 올스톱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또 같은 상황인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물가가 치솟으며 민생고가 가중되던 2008년 7월 친이명박계 의원 40여 명은 국회에서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를 결성했습니다. 자, 그때 친이계 좌장이었던 이재호 전 의원은 오늘날 그때 이 모임을 만들었던 것을 후회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죠.
당시 친이계 모임은 친박근혜계 여의도 포럼 결성을 불러왔고 그때부터 당내부는 계파 싸움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병폐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반복되고 있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윤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최측근 인사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친윤계 모임인 민들레의 깃발을 들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당권을 주는 쪽이 2024년 총선의 공천권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정치적 스케줄에 따라 이에 벌써부터 이른바 당내 반윤석열 인사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그 중심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뜬다던 이준석 대표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도 전에 집권 여당이 분열하고 있는 것인데요. 누군가의 말처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집권 여당이 할 일은 아직 2년이나 남은 총선 공천룰 따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주고 새롭게 출범한 정권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혁신위원회니 뭐니 하면서 공천 운운하고 자빠져 있으니 당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가 상승 등 민생과 함께 7월 최저임금 인상, 8월 임대차법 2년차에 따른 전월세 대란, 노동계의 연쇄적 파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거의 모든 부분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라 볼 수 있는데 자칫 이 같은 문정권의 실정을 윤석열 정부가 모두 뒤집어 쓰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 언론 환경도 그닥 좋지 못한 편인데요. 통상적으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고 약 두세 달 정도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언론도 새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좌파들이 장악한 언론은 연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를 선동하며 이와 관련한 뉴스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전선동이 국민들에게 먹혀들게 되면 김건희가 비선실세가 있다. 김건희의 비선실세가 몇 명이 있고 누구누구를 하더라. 무당에게 의지해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더라. 윤석열 대통령은 껍데기에 가깝고 김건희가 실세 대통령이더라. 이런 식으로 카더라 하면서 광화문에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여서 또 촛불 선동을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를 회상해 보면 누가 MBC의 광우병 선동으로 광화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줄 알았고 그 누가 JTBC의 태블릿 PC 선동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자, 때문에 대선 승리와 지방선거 압승으로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항상 긴장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현 국민의힘, 특히 이준석 대표의 문제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오늘 좌파 성향 매체 오마이뉴스가 이준석 대표의 심층 인터뷰를 보도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인터뷰 전문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건 다름 아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이준석의 발언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령 등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준석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정 발목 걷기라는 강한 표현으로 반발했는데 이런 와중에 민주당과 타협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이준석 발언의 핵심은 21대 하반기 원구성의 최대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않겠다는 신뢰만 준다면 굳이 대통령이 시행령 정치를 할 이유도 없고 지금의 국회법 개정안 역시 폭 넓게 서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자, 이것도 데자뷰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5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대하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 의원이 발의한 행정입법 견제와 관련한 법안을 함께 묶어 추진했습니다. 자, 이걸 이른바 유승민 국회법이라 부르는데 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이 발의한 오늘날의 법안과 그 취지가 같죠. 이 유승민 국회법은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포가 무산됐습니다. 즉 이건 어떤 것을 내주고 어떤 것을 받는
정치적 협상의 영역이 아니라 헌법에서 명시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준석이 이걸 마치 협상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내주면 이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여러분께서는 이준석 대표가 말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않겠다 이렇게 공언한 대로 약속을 지킬 정당으로 보시는지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주고 이 국회법 개정안에 협조를 해주면 이 국회법 개정안으로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지 않을 거라 보시는지요. 정치를 10년이나 했다는 애가 왜 이렇게 수준이 낮은지 참 연구 대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발언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이준석이 왜 제2의 유승민이라고 불리며 왜 위험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